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센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바람까지 불면서 더위는 완전히 누그러졌는데요. 이제 이 비는 서쪽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여러분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앞으로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죠. 여러분의 투자 건강은 부동산 플러스에서 항상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알짜 매물 정보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78-4747번이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1분 순서 함께 하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장님과 함께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내용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정말 우리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편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지름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소액으로 부자 되기 오늘도 15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15강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팁과 사례로서 편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볼 거고요. 15-2강 시간에는 한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과 15-3강 시간에는 부자 되기 매물 정복으로 정말 내가 손쉽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기 먼저 투자했던 어떤 전문가 그다음에 멘토 역할을 하면서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강 시간에 항상 늘 얘기하는 듯이 제가 유치원을 천직으로 알고 지내다가 2003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동기마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 제가 500만 원으로 몇십억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도 이 시간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없다, 뭐든지 다 양면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5-1강 시간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토지 보상금이 6천억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반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친다. 두 번째, 누구는 좋겠다. 부모 잘 만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이 생겼을까라는 생각과 세 번째는 이 돈이 풀리면 과연 어디로 유입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 토지주가 거의 강남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남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 이유가 우리가 신도시 생길 때 강남의 집값은 이미 다 올랐어 라고 했지만 여전히나 강남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신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은 대형 평형대로 갈아탄 사람 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서도 나비효과라고 하죠. 기존의 학습효과에 의해서 강남에 투자해서 강남에 돈을 버신 분들은 거의 재투자가 강남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천억 정도가 풀릴 때 그만큼 요즘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이 유입이 많이 되고 기존에 우리가 배웠듯이 땅값은 떨어지지 않더라였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노리는 사람도 많고 다가구 주택 노리는 사람도 많지만
조금밖에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로 여러 개의 수익형 부동산을 사놓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분분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초구에 분양되었던 것들은 84제곱미터가 10억 넘게 분양했던 게 13억 넘게 거래가 된 것으로 프리미엄이 자그마치 3억이 넘게 붙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요인에 있어서 비싸게 분양이 되었지만 여전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형성된다는 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돈을 받으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생각들도 팽배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일각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금액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건축 아파트 외에도 강남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던 기존 사례자들은 어떤 효과들에 의해서 대기업 효과라든가 어떤 교통의 뚫림으로 인해서 잠깐 사이에 급반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지의 급반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부식적인 여러 가지 어떤 매물의 효과를 볼 텐데 이러면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역 주변에 있던 다세대 주택도 많이 올라 있고 옛날에 거래되었던 연립주택, 서민주택으로 알고 지냈던 연립도 5억에서 15억까지 거래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재투자를 연립에 하거나 아니면 다세대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돈이 나와서 결국 유입이 된다는 거는 그 주변이 다시 한번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호재로 작용하니까 이런 뉴스를 본다면 우리 시청자들은 적극적으로 조그만 지분이라도 매수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큰 어떤 재미를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지금 새롭게 주거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 가족 구성원이 변화를 이뤘죠. 이렇게 변화를 이루면서 주거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생활 형식, 생활 방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이었다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가족 수가 줄게 되고 가족 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형태도 변하겠죠. 기존에는 대가족 세대로서 방 개수가 많아도 화장실 하나로 이용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중변소를 사용했다가 화장실이 그렇게 많은 게 필요치 않다고 여겨졌었죠.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더러 거의 주부들은 집에서 생활하게 됐기 때문에 화장실은 하나요, 방은 4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트렌드는 방이 3개에서 결론은 거실이 큰 것으로 방 2개의 가변형을 세우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말 방 개수에서 화장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변화에서 향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투자 잘하면 방향을 선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사한 거에 의하면 미래 주거가 7대 메가 트렌드가 많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갤럽,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갤럽에 조사한 결과 성인 남녀 1,02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즘 흐름은 에코세대의 대두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낳은 그 이후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1979년에서 1992년 세대를 에코세대라고 하는데 이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투자 목적의 주거를 많이 매수했다면 지금은 실거주 위주의 주택으로 매수를 하게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거가 그냥 주거의 단순한 목적이기 때문에 집이 클 필요가 없다. 이래서 실속형 주택이 인기라고 한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쓸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부 다 주거비 절감 주택이 인기가 있겠고요. 관리비가 절감되는 아파트를 더욱더 선호하기 때문에 결론은 40평대 아파트하고 30평대 아파트하고 월세가 별로 차이가 없고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지만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30평대를 사람들이 살까요? 관리비 절감이겠죠. 향후에는 더욱더 관리비 절감에 맞춘 주택들이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결론은 스마트한 주택이 인기를 끈다거나 아니면 정말 제로 에너지 주택을 선호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메카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할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가는 거기 때문이죠.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가는 부분과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거주의 개념.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어떨까요? 굉장히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죠. 저금리 기조로 가다 보니까 월세를 놓는, 은행에 넣기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기조로 바꾸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호하거나 실거주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10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4제곱미터 이하가 인기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무조건 소형주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내가 방 3개를 쓸 건지 2개를 쓸 건지 부엌을 크게 할 건지 거실을 크게 할 건지 이런 맞춤형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투자자로서 정말 내가 방향을 잡아가야 할 거는 살펴보시면 결론은 이제는 향후는 에코 세대의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 중심으로서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집을 바라봤는데 지금 에코 세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은 에코 세대가 구매력이 증가를 하니까 에코 세대에 맞춘 어떤 주택의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에코 세대는 아까처럼 뭐 맞춤형 주택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그다음에 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하고 당연히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20대 응답자의 50%가 결론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라는 답을 준 거죠. 이렇게 지금의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들이 나는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대신 그 작은 집에 산 나머지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사놓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익형 부동산들이 잘 팔리고 소형이 잘 팔리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떤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한 경비 절감 및 이런 여러 가지 나중에 노후화를 미리 대비한 20세대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가 이래저래 잘 팔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2016년에서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나 될 때 미래에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지금의 선진국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진국을 보면은 지금 역시나 소형이 인기 있는데요. 3평짜리 집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합니다. 얼마 전에서도 모 방송에서도 일본에 정말 소형주택이 대세일 거라 하고 기존 건축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역시나 투자할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살피는 일본의 어떤 투자자도 많다는 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투자의 방침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화가거. 자, 기화가거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귀한 물건을 사서 보관해 두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투자의 지름길인데 결론은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한 우리 수요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면 바로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지금의 흐름은 소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3룸의 다세대 주택이 서민의 어떤 대표 주자의 물건을 떠올랐고 원룸은 오피스텔만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이 3룸에서 2룸으로 많이 대세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흐름에서 미래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역시나 더 소형, 또 직지 근접에 있는 땅 구하기 힘든 매물, 소형이라도 나는 확보를 하자라는 생각에 1.5룸도 또 한번 다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사두고 무엇을 보관해야 나중에 웃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미래를 보신다면 소형 주택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역에서 가까운 곳 이런 곳에 선점해 둔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기화가거, 진귀한 물건, 입지 조건이 좋은 물건, 호재가 있는 물건 하나씩들 선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1강까지는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15-2강 지역 분석은 저번 주에 이어서 양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양재동의 유래는 어질고 제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서 양재동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어질고 제주가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번에 특화시킨 게 있죠.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R&D 단지 조성인데요. 판교 테크노밸리와 양재 R&D 단지, 우면 R&D 단지 같이 합해서 대단히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값처럼 정말 제주 많은 사람들, 연구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양재동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 보면은 원래 학교도 있지만 더욱더 고소득자, 고학력자가 많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학군은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예전에 강남이 처음부터 학군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일부러 나라에서 강북이 너무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구, 종로구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강남이라는 어떤 대체 지역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자 기업을 넣고 기업을 넣다 보니까 좋은 학교도 생기는 그런 역할이 있었죠. 결론은 기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그런 역할에 따라서도 학군은 우수한 학군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간다는 거 좋은 일이라 보여지고요.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숲세권, 공세권, 몰세권, 복세권, 학세권 이런 말씀 많이 쓰죠. 실거주의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실속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공기 너무너무 탁한 데보다는 일단 이왕이면 공기 좋은 곳에 주거의 쾌적성도 높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역세권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주변에 알고 지내던 곳 중에서 강남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바글바글하고 교통이 너무 체증이 심하지만 의외로 공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도곡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앞에 정말 산이 잘 보여서 정말 쾌적하게 일어나고 집들이를 하는데 지방에서 오는 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강남에 이렇게 공원 조망이 되고 산이 3개씩이나 보일 수가 있니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집이 강남대로에서 거의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산과 공원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양재동 또한 주변에 헌능공원, 그 다음에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오면산,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 유명하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공원 조성이 잘 돼 있고 쾌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재동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향후에 고층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도곡 타워필리스가 양재천을 보고 조망권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듯이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미리 여러분들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조망이 되는 위치 선점해서도 좋을 듯합니다. 양재동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하림이 대기업으로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어서 하림 기업의 그 대표 김홍박 회장님이 바로 옛날에 외할머니께서 병아리 10마리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 10마리를 키워서 팔고 그 판 돈으로 다시 병아리 100마리를 사고 이렇게 해서 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림이라는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래가 굉장히 많은데 하림 기업이 파이시티 인수하는 부분과 잔금을 치르고 나면 그 자리에 바로 R&D 단지하고 연계해서 판매, 유통, 문화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직장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KT, LG 이렇게 해서 삼성까지 대단히 대기업들이 들어간 곳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소기업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가 더욱더 밀집될 곳입니다. 이런 밀집된 곳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 양재동 들어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구소가 굉장히 많죠? 이런 곳 양재동 지역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5강 1강에서는 미래투자는 소형주택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2강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으로 양재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주가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양재동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학군 좋고 또 교통도 좋고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솔루션 매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 매물은 바로 이 양재동에서 골라오셨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나 양재동 매물입니다. 어질고 제주가 많은 사람이 몰리고 내가 왠지 우리 자식하고 들어가면 우리 자식이 잘 될 것 같은 양재동, 볕이 잘 드는 양재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3호선과 그 다음에 신분당선 양재역입니다. 양재독이지만 양재역이라는 거죠.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방 2개, 주방,
욕실,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집은 18.51제곱미터, 분양면적 47.53제곱미터, 총 5층 중에 4층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고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2016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이지만 양재 시민의 습역이 아니라 양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천만 원, 굉장히 투룸치고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시는 2억 5천만 원 예상해 보겠고요. 그럴 경우는 4천만 원에서 지금의 전세가가 하반기까지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두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이 말을 합니다. 왜 임대 조건부 임대 그 잔금이냐고 얘기를 안 한다고. 맞습니다. 임차인 맞추고 잔금이니까 큰돈 필요치 않습니다. 월세시는 3천에 110만 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이 2억 500만 원 다룡시 8천만 원에 월세 3천에 100 정도, 실투자금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양재동 매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양재동이 주택가, 주거 위주의 밀집 지역이었다면 이 양재동은 양재역 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활발히 움직이는 곳입니다. 최근에 백모라는 그 셰프가 이 지역의 맛집을 많이 소개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골목 재래시장과 더불어서 맛집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가 부족하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동 매물을 제가 거의 지금 3년인데요. 3년 동안에 이 양재동 중에서도 이 양재역은 처음 들고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의 희소성을 일단 들 수 있겠고요. 양재 R&D 연구단지 조성이 되면 명품 주거지로 변화될 곳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곳이 아니라 변화될 곳에 들어가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재청과 말죽거리 공원 서초구청 바로 맞은편 이쪽 지역 찾는 손님들 많았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서초구청 맞은편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 포인트로 또 든다면 교통이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자랑할 수 있고요. 주변에 또한 코스트코나 이마트 그다음에 AT센터가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 퇴근하고 정말 주말에 편하고 싸게 또한 신선한 거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평일이 말고도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양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 어디든지 사통팔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최근에는 전세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지역으로 또 꼽아둘 수 있겠습니다. 양재역이라고 한다면은 강남역과 사이로 해서 강남대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에 있기 때문에 이 양재역은 GTX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은 신분당선 3호선이 있지만 GTX까지 트리플 역세권 GTX까지 강남대로와 삼성동의 테란로를 같이 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소로 있고요. 그다음에 R&D 단지에 있어서 우리 도시명 R&D 단지 혁신지구로 조성되는데 바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여기 KT 그다음 LG 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인하고 같이 있다는 거. 그다음 서초구청과 고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풍족한 곳에 있다는 부분도 자랑거리입니다. 불과 양재청과의 거래는 2분 거리로서 요즘 수세권에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도시 첨단 물류단지 옛날에 화물터미널 자리에 파이시티가 들어서는 거 이제 나온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파이시티에 할인이 잔금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에 R&D 단지하고 연계되고 직접적으로 양재동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매물은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본 매물에 있어서요. 도보 6분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직장인 임대 수요 굉장히 많은 자리에 있고요. 이 양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 5분 80초 걷더라고요. 그 매물에 위치해 있고 특히 제일 무엇보다도 파이시티와 그 다음에 양재역의 GTX를 노려보면 좋을 듯합니다. 숲세권. 양재동 매물의 특징은 12월에 준공 목표라고 했습니다. 명품 주거지로 거듭날 곳이라서 일단은 스타코 마감 요즘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강변과 반포에서 지금 분양한 게 굉장히 높게 분양한 단지 있죠. 그 단지가 제가 지어진 것을 보니까 요즘에 하얀색, 화이트. 그래서 아파트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거의 다 보면은 살색에 가까운 색을 많이 썼는데 화이트색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건물도 스타코 마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타코 마감과 현무암과 징크 마감으로서 굉장히 새롭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울 것을 느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26세대가 들어가는 복합상가 복합 주거형 단지 세대입니다. 1층에
상가가 2개가 들어가고요. 26세대로서 단지형 다세대로 지어지는 매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상권으로 쭉 이 형성된 주에 달랑 집은 한 채 있는 그런 매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앞에 대기업 블랙야크가 있어서요. 블랙야크 조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블랙야크 조경을 내 집 앞마당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처음 푸는 매물이기 때문에 3베이 구조에 정말 제대로 된 층을 고를 수 있다. 남양도 고를 수 있다. 빨리 선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부에 특히 뭐가 들어가냐면 옷장, 이불장, 빌트인 냉장고까지 들어갑니다. 투룸이지만 빌트인 냉장고까지 들어가고 에어컨 세탁기, 무인 택배 시스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8m, 3m 도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블랙야크 회사의 조경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쾌적함을 같이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설회사에서 지은 현장인데요. 이렇게 현무암과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요즘 스테인 누가 안 쓰죠. 그래서 이런 색깔의 콧 패턴을 같이 맞춘 부분과 화장실이라든가 주방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외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안문을 설치하고요. 이 빌트인 냉장고, 굉장히 높은 2m짜리 빌트인 냉장고도 투룸에 설치됩니다. 내부의 조명도 완벽해서 여성분들이 와서 보면은 오 너무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황색 조명등 LED로 조명등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신다면 모델하우스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지어질 곳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2억 9천만 원입니다. 투룸이면서도 2억 9천만 원. 요즘 최근에는 다 2억이 아니라 3억이 넘죠. 강남은 2억 9천만 원. 전세시는 2억에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실투자금은 3천에서 4천만 원인 매물 양재동 다세대 주택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첫 번째 솔루션 매물로 만나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고 계시는 김정미 원장님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세미나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이 떴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사놓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로 지금 사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소형 주택이고 소형 주택 중에서도 실거주 목적이 주거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집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소리죠. 소액 투자로 목돈 마련하고 싶다면 기회를 잡으십시오.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02-316에 빵빵빵빵입니다. 02-316에 빵빵빵빵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셔서요. 알찬 노하우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솔루션 매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곳일까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기존 거는 향후에 지어질 매물이고 이거는 이미 지어진 매물입니다. 7호선 송담역과 9호선 삼성중앙역, 그다음 분당선 선정능력, 2호선과 9호선과 7호선 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분리형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욕실과 대형 테라스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지 지분은 12.9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51제곱미터로서 총 5층 중에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6년 1월 준공된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끝자리가 없네요. 2억 원. 2억 원입니다. 전세시 1억 8천만 원 예상한다면 삼성동 매물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이 상승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전세시는 2천만 원, 월세시는 5,500만 원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삼성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핫한 지역이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핫할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삼성동. 왜냐고요? 전철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6개의 전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 KTX, GTX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한금도서 2호선, 9호선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액으로 삼성동 듬직한 곳 하나 마련하신다면 자녀분 이름으로도 등기해줘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삼성동 주변에는 이렇게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학교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서 매물 주변에 옛날 오래된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매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매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구청, 관공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공원, 정말 습세권, 역세권 다 갖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위치주에 주거의 희소성을 자랑할 수 있는 매물이고 경기고등학교, 봉은사까지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이 있겠죠.
프랑스의 라데팡스 거리처럼 정말 지하. 근데 잠실 야구장에, 잠실 구장에 30배로 형성된다고 하니까 정말 누구나 한 번씩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이 포상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우리 중국 사람들 요즘 포상 관광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2, 3일 왔다가도 몇백억의 수입을 냈다, 몇백억의 경제 효과를 냈다 이러지만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루어진다면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수만 해도 10년간 몇 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은 향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거에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동 다세대 주택 이미 완공되어서요. 실매물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불량 원룸의 테라스, 그 다음에 내부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까지 다 설치된 매물, 삼성동 매물이고요.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 철저히 해드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화 오는 거 다 관리업체에서 받기 때문에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굉장히 깔끔하게 실제 이 매물이 되겠고요. CCTV 설치라든가 보안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여성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원. 2억 원에 전세로 놓으시는 1억 8천만 원 예상할 때는 2천만 원으로 어디 매물이요? 강남구 중에서도 삼성동, 가장 핫한 지역 삼성동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솔루션 매물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